네, 섹션 세 번째 웹 백행 고도화 기법과 웹 방화벽 보안성 형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뭐 웹사이트 악성 코드 은닉부터 해서요. 웹 보안 솔루션, 웹 방화벽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많이 좀 사용하시는 웹 2.0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확인하실 그런 학습 포인트는 크게 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에 어떤 공격 기법들이죠. 뭐 예전처럼 해서 특정 서버의 어떤 권한을 획득해서 그 서버의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기법이 아니고요. 다수의 접속한 사용자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 중간에다 링크를 걸어놓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사회공학 기법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웹 2.0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용하고 계시는 뭐 JSP, PHP, ASP가 아니라 웹 2.0 기반의 어떤 랭귀지를 사용해서 개발했을 경우 어떤 보안 취약점이 생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비교하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도입하시고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웹방화벽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웹방화벽이 설치됐을 때 그런 것들 우회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웹방화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번째 악성 코드 은닉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공격자는요, 특정, 사이트에다가요, 일단은 실제적인 공격 코드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그런 대표적인 홈페이지 있죠? 그런 쪽을 공격을 해서 권한을 획득합니다. 획득하고, 그 프로그램 전체 소스라든지 그런 관련된 쪽에다요, iframe 태그, 요 관련된 것들 뭐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해서 이런 태그를 넣어서 실제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링크로 접속이 되도록 모든 페이지를 변조해 놓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용자들은 쭉 서핑하면서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공격자는요 이런 페이지 중간에다가 iframe 태그라든지 이런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용자 세션을 원격지에 공격 코드가 있는 그쪽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쪽 사이트에서 이미 공격 코드가 사용자한테 다운로드되고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뭐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했던 계정 패스워드, 특히 뭐 게임 사이트에 사용하는 ID 패스워드 있죠. 이런 값들이 사용자 모르게 고스란히 공격자한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들은요. 하나의 뭐 웹서버를 공격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사용자 전체를 감염시키고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가로채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공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가장 좀 선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표를 보시면은 뭐 어덜트 쪽에서요 뭐 성이라든지 프로성 사이트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접속하는 그런 부분들, 뮤직 혹은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를 주로 이제 공격을 해서 링크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타이포 해서 그런 부분이죠. 이 개념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점 뭐 또는 다른 특정 사이트를요 키보드로 입력을 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 근데 혹시 입력하시다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오타가 입력됐을 경우 특정 뭐 구글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구젤인가요? 구젤.com 키보드 E와 맨 끝에 E와 L 어떤 알파벳을 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놓고 이런 쪽에다가 악성 링크를 걸어놔서 사용자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악용 대상,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럼 악용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HTML URL 프로세싱 취약점 악용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그런 내용들로 일단은 요약을 좀 해보고요. 밑에 제시된 샘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요, 프로토콜 핸들러라고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MHTML 그런 형식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프로토콜 핸들러 키워드는 어떤 것이냐 다양하겠지만은 지금 밑에 샘플을 보시면은 뭐 골뱅이하고 MSIT 이렇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확장자에 접속하겠다 그런 범위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C 밑에 뭐 no search file.mht 그쵸?
공격자는 실제로 없는 그런 URL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이 프로토콜 핸들러는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시된 URL 링크로 접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격자는요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뭐 C 밑에 노우 서치 이런 이상한 이름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만약 그런 거 없다면은 뒤에 있는 URL을 접속해라. 즉 아마 원격지에 있는 특정 이제 exploit.html이 로컬 파일 형태처럼 실행이 돼서 물론 이 코드에는 사용자를 감염시키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공격 코드가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MHTML URL 프로세싱 취약점을 악용한다. 그래서 프로토콜 핸들러의 어떤 그런 단점을 악용을 해서요 사용자 접속을 다른 쪽 URL로 접속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두 번째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제로데이 어택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제로데이 어택을 하면요 공격 코드가 먼저 일단은 인터넷상에 배포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격 코드 패치를 이제 벤더사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이제 패치를 만드는데 대개 한 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5일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보안적으로 그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공격 코드가 먼저 빠르게 배포된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제로데이 어택으로 표현하는데 최근에 MS 웹브라우저 7 버전에 이런 제로데이 어택 코드가 빠르게 유포되고 지금 악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공격자냐 특정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일단 홈페이지를 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iframe 태그 이거는요 이 iframe 태그 형식되고요. 그 다음에 src라는 키워드 뒤에 있는 URL로 무조건 사용자를 접속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중간에다 이런 태그를 걸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요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지시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페이지, 즉 js.html 그쪽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그쪽 페이지에는 이상한 이런 뭐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어떤 키워드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웹브라우저 자체에 갖고 있는 뭐 취약점이죠. 그래서 그 취약점을 악용한 버퍼플로우 공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버퍼플로우 공격이라 하면요 특정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순간 이만큼이다. 근데 그 이상의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삽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가 넘치겠죠. 저장 공간 이상으로. 그래서 그 넘치는 특정 부분들을 메모리상의 특정 주소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이미 어떤 뭐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공격이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는 뭐 간략하게 버퍼 플로우가 뭐다 해서 개념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일단은 메모리 구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낮은 부분에서 뭐 프로그램 헤더, 뭐 테이블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뭐 텍스트, 데이터, BSS, 힙,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프로그램 짜서 그런 값들이 들어가는 스택이란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들어가죠. 주소는요. 그래서 하이 메모리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의 값이 실행되면서 점점 줄어들죠. 어드레스 값이요. 자,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일단은 값이 차례대로 저장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오른쪽 그런 C소스 간략한 걸 좀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캐릭터 값을 해서 버퍼 5공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이상의 값, 즉 5개만 입력 또는 이제 그 이내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걸 우선 A부터 해서 A까지, 즉 10개를 입력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개를 입력받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취약한 그런 함수죠. 스트럭 카피. 그래서 어택 10문자를 공간 5바이트 넣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값들이 아마 요 이제 스택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죠. 처음에 뭐 void main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요 함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가 다 끝나서 다시 원래의 위치를 알려주는 EIP 그런 값들.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뭐 다음 그런 명령어를 실행하는 뭐 위치가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arith라는 부분에다가 EIP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의 어떤 값을 할당하였을 때 변수가 공간이 할당이 되어서 처음 시작되는 그런 베이스 포인트, 그죠? 변수가 처음 할당되는 그 위치를 먼저 뭐 SFP 또는 EBP라고 해서 등록이 되고요. 주소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퍼가 쭉 할당이 되겠죠. 할당되면서 이 할당된 크기를 나타내는 ESP, 어떻게 보면 최종 그 위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5개였던 BUF가 쭉 할당이 됐는데, 그죠? 여기다가 10개였던 값을 입력했을 경우 아마도 할당된 버퍼 5개의 공간이 특정 메모리 위치까지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EBP, 그 다음에 EIP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EIP, 즉 RET라는 리턴 어드레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다 실행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그런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을 악용을 해서 원래 위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스템에 있는 cmd.ex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값을 링크를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래 함수 위치로 돌아간 것들이 아니고 cmd.ex를 실행해서 요 뒤에다가 기타 여러가지 명령을 넣어서 뭐 사용자 추가라든지 기타 명령어를 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버퍼 플로우, 그런 스택 오버플로우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성 코드 은닉에 사용되는 그런 키워드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뭐 리다이렉트라고 좀 표현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특정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 특정 링크가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사용자를 다시 한번 다른 사이트로 분기시킨다. 그래서 리다이렉트 기법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가지 또 기억하실 부분들은요, 프로토콜에서 응답 코드라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뭐 정상적인 것들은요, 200번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사용자를 분기시키더라. 그때가 보통 발생되는 것들이 뭔가요? 네가 지금 요청한 세션은 내가 처리할 것들이 아니라 다른 서버에 처리하겠다. 그렇죠. 그때가 발생하는 것들 응답 코드 30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다이렉트, 스테이터스 코드, 응답 코드로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302번이 발생되면서 악성 코드 링크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 태그죠. 뭐 사용하는 키워드는요, 메타 이런 식으로 쭉 쓰시고요. URL 부분에다가 공격자가 원하는 실제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URL을 링크 시켜 놓으면은 이런 키워드에 사용자가 접속했다. 당연히 여기 지시된 URL로 접속이 되겠죠.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 로케이션 태그입니다. 뭐 스크립트 시작해서 스크립트 닫고요. 이 안에는 로케이션, 그리고 공격자가 악성 코드 심어놓은 URL 링크를 걸어놓게 되죠. 세 번째 iframe 태그입니다. 첫 번째 뭐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이죠. iframe source하고 특정 URL 링크,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 지시된 URL로 접속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요, 뭐 앞에 보셨던 이런 것처럼 해서 사용자가 한눈에 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 함수를 이용합니다. 뭐 unescape,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타 함수를 통해서 URL을 인코딩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직접 봐서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값을 변경해서 URL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으로는요, obfuscate라는 obfuscate 그런 기법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요. 잠깐 보실까요? escape 함수를 쓰시게 되면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또는 반대로요, unescape, 원래대로 디코딩 하는 것들이죠. 하시면은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해놓고요, unescape 해놓고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iframe 태그 이런 중간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iframe 태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평면 형태를 표현하죠. 뭐 쉽게 눈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함수를 통해서 인코딩 시키게 되면은 사용자가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렵게 바뀐다. 그쵸? 이런 부분들 있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은 특정 이제 랭귀지에 지원되는 그런 함수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스크립트 랭귀지가 자바스크립트네요. 그죠? 자바가 시작됐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STL 값을 이상 형태, 10징수 형태를 쭉 적어놨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while문 반복하겠다. 그 다음에 out, 아마 잘 모르겠지만 출력하겠다. 뭘요?
뭐 string from 캐릭터 코드. 예, 요거는요, 10진수를 캐릭터 형태, 문자열 형태로 바꾸는 함수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로직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문으로 돌면서 여기 있는 지금 str 값을요 여기다 넣습니다. 그렇죠? 넣어서 요 from 캐릭터 코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10진수 형태를 캐릭터 문자열 형태로 바꿔서 document write, 즉 이벤트를 발생시키겠다. 그렇죠? 지금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를 이제 디코딩, 암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하게 되면은 여기 아마 URL 링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URL 링크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평무 형태가 아니라 인코딩 시켜서, 즉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인코딩 시켜서 사용자를 강제로 URL 접속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런 obfuscate, 즉 은닉적인 기법을 분석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요, 특정 홈페이지에 이상한 키워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뭐 함수가 시작되는 스크립트 랭귀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가 끝나는, 그쵸,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요런 페이지를요 쭉 복사를 해서요 HTML 태그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지금 게시판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악슨 코드 샘플이죠. 그래서 게시판에 26번째, 26번째 접속하시면은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로 먼저 받으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름을 1.html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저장된 값을 실제로 한번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보는 것들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게시판에서요 1.1html을 로컬 저장을 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잠깐 보시면은 특정 URL 링크가 보이시죠? 그래서 소스 보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 키워드를요, 그쵸? 그래서 HTML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사실 분석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넣고 이제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확장자가 이제 .html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쵸,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실행해서 알려준 그 결과를 저희는 여기 밑에 웹브라우저 하단에 URL 링크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단 좀 주의를 하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URL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 접속이 되겠죠. 상당히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HTML 코드를 만들어 두시고 주의하실 부분들은 네트워크 자체를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랜카드를 또는 무선 그런 상태를 오프라인 접속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해당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뭐 접속이 안 되도록 하면서 뭐 페이지 여는 중 이런 식으로 링크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URL이구나 일단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방법이다.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런 악성 코드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의 특정 함수 일부분을 좀 조작을 해서요, 그 이벤트를요, URL 링크를 시킨 것들 아니라 팝업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스가 쭉 있는데, 되게 악성 코드에 보시면은,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document write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URL로 링크시켰다. document write, 출력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지금 바로 document write라는 그런 키워드를 다른 함수로 좀 변경을 해서요. 이벤트 자체를 URL 링크가 아닌 팝업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죠? alert라는 것들을 쓰시면 이렇게 이벤트 자체를요. 팝업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시판에 받으신 그 소스를 잠깐 보시면은 소스 그래서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연결 프로그램에서 노트패드 메모장 여시면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스크립트 돼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str1에 여러가지 키워드가 쭉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펌원에서 반복문 돌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from 캐릭터 코드를 통해서 디코딩을 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디코딩된
디코딩된 값을 뭐 URL 링크로 만들겠다. 다큐멘트 라이트죠. 그래서 이거를 다큐멘트 라이트가 아닌 쭉 지우시고 엘러트로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엘러트, 즉 팝업 창으로 이벤트를 만들겠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죠? 네, 저장하시고 아까처럼 해서요.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장했던 조금 전에 수정했던 뭐 1.html 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쵸? URL 링크를 연결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팝업 창으로 연결하는 이벤트로 바꿨자. 그쵸? 다큐멘트 라이트를 엘러트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예, URL 링크가 어떻게 생겼구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로 화면으로 출력한 형태를 좀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 살펴보실 부분들은요. ARP 스푸핑, ARP 프로토콜의 값을 변조를 해서 제가 다른 사용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제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저 특정 데이터를 요청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 공격자가요 이미 이쪽 서버 한 대를요 해킹을 해서요 뭔가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놨습니다. 근데 어떤 악성 프로그램이냐, 이 프로그램은요 이 랜상에서 주기적으로 ARP 그런 패킷을 계속 브로드캐스팅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웹서버의 맥 주소는 나야,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뭐 게이트웨이라고 해서요 뭐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라우팅을 지원하는 라우터 장비에다가 즉 웹서버의 맥 주소는 나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패킷들을 받은 시스템들은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맥 주소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상의 어떤 맥 테이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P와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맥 주소를 저장한 부분인데요. 뒷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죠. 윈도우에서도 ARP-A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2.168.1.6의 맥 어드레스는 이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이라 통신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메모리에 상대방 IP와 맥 주소를 항상 세팅을 해서 요 값을 가지고 랜상에서는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상에서는요. IP보다는 요 맥 주소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RP 변조기 때문에 상대방 맥 주소는 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의 IP에 대한 맥 주소는 실제 웹서버 그 맥 주소가 아니라 자신의 맥 주소라고 속여서 쭉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시스템들은 이 데이터를 봐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안단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ARP 변조를 통해서 라우팅 위치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라우터를 거쳐서 실제 웹서버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맥 정보가 바뀌어서요. 이쪽 공격자 IP에서 그 정보를 받고요. 다시 이 공격자가 이미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혹은 이제 관리자가 눈치 못 채게요. 다시 웹서버로 전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웹서버에서는 그 응답 코드를 사용자가 실제 요청한 그런 데이터를 다시 공격자 웹서버 쪽으로 즉 어태커가 이미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그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요. 다시 이것들을 사용자한테 보내는데 이때 바로 여기 보시면은 iframe 태그라는 것들을 중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그런 이제 수신 데이터를 받으면서 이런 악성 링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용자 모르게 여기 실제 원격지에 있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떤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고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는요, 그 랜상에 있는 특정 서버에 먼저 권한을 획득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 악성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이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할이겠죠. 밑에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그죠? 공격자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계속 뭔가 이제 브로드캐스팅, ARP 값이죠. ARP 값은 PC에 보시면은 랜카드 있죠? 랜카드의 고유한 주소 값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IP 주소는 10.0.0.4 공격자 프로그램 쪽 설치된 그 서버가 되겠죠. 그리고 맥 주소가 뭐 CC다. 그래서 경우
요 값을 계속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철수와 0이 요 PC 간에 데이터 주고받는 거 서로 이제 가로치겠다.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0.0.03 즉 02의 어떤 맥 주소는 원래가 BB였죠. 랭카 주소는 BB였는데 그 대신에 철수 PC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브로드캐스팅하고 철수야 10.0.0.3 즉 02의 맥 주소는 원래의 BB가 아닌 바로 공격자 자신이라고 하면 속이면서 쭉 보내게 됩니다. CC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고요. 반대편 또 철수 그런 관련된 정보를 또 마찬가지로 변조해서 02한테 또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02야 그 철수 PC IP인 10.0.0.2의 맥 주소는 AA가 아니라 바로 CC야 하면서 쭉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P 테이블에 업데이트 하면서 철수가 예를 들어서 02 쪽으로 일단 통신을 하게 될 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실제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 ARP 값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즉 공격자한테 아마 패킷이 넘어갈 거예요. 공격자는요 아마 그런 패킷을 쭉 어떤 특정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 놨다가 그죠?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통신을 누군가 중간에 가로채고 있다는 것들을 눈치 못 채게 다시 한번 원래대로 02 PC한테 그냥 포워딩만 그 전달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특정 서버에서요 자신의 맥 주소가 웹 서버의 맥 주소라고 일단 계속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그러면은 그 랜상에 있는 모든 서버들은요 웹 서버 맥이 공격자 서버구나 그렇게 하면서 패킷을 무조건 웹 서버로 전송되는 패킷들을 공격자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어떤 특정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 그리고요 사용자 요청한 데이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리스판스. 그래서 리스판스 데이터 중간에다가 iframe 태그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자가 수신한 패킷 중간에는 iframe 태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태그 같이 된 URL로 사이트가 접속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ARP 프로토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A에서는요, 그죠? 뭔가 이제 ARP를 날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 일단은 제가 B라는 시스템, 즉 A에서 B로 통신하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상대방 맥 주소가 랜상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맥 주소가 필요하다면서 ARP 브로드캐스팅을 브로드캐스팅 쭉 모든 랜상에 있는 서버한테 전송하게 됩니다. IP, 내가 알고 있는 IP, 즉 BIP는요 141.23.56.24입니다. 그런데 내가 맥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서 쭉 날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중간에 있는 서버들은요 자신의 IP가 아니면 다 드랍시키죠, 랭카 자체에서. 그래서 B라는 시스템만 아마 이 패킷을 받게 됩니다. 그 IP 내 거야 하면서 딱 받게 되죠. 이게 바로 ARP 리퀘스트 패킷을 일단은 상대방이 수신하는 그런 과정이고, 수신했으면 다시 이제 ARP 리스판스로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래? 그건 나의 IP 그러면은 나의 맥 주소는 어떻게 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A46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48비트를 가진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다시 A 사용자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 사용자는 즉 B 서버 IP인 요거죠? 56.23번에 그 다음에 맥 주소는 AB구나 하면서 ARP 테이블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통신할 때만요 ARP 프로토콜을 이제 구동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ARP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통신을 하더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ARP 프로토콜이 일단은 두 가지 형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값이 바뀌는 것들, 이 다이나믹이고요. 또는 어떤 중요한 그런 IP 또는 맥 주소가 있다면 스태틱 형태로 일단은 강제로 잡아놔서 절대로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이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화면을 다시 잠깐 보시면은 ARP-A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ARP 테이블이죠. 그래서 IP 주소는 이거고 그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는 이거다. 그리고 타입 보시면 바로 이것들이 그거죠. 다이나믹. 언제든지 이거는 상대방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밑에 것도 보시면은 25.254는 맥 주소가 이렇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맥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악용시킨다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맥 주소는 나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시스템에서는 이런
값을, 즉 ARP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제가 상대방 통신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가로채서 다시 원래대로 포워딩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RP 스푸핑이라고 언급을 좀 드렸고요.